결제가 왜 안 돼? 이거 전 와이프가 쓰라고 저기야!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있어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봐요. 지배인 양반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긁어봐. 다시 내 와이프가 준 카드인데. 왜 안 돼? 전산상으로는 이혼한 배우자가 정지시킨 걸로 나옵니다. 가만 지금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다른 지불 수단을 주시겠습니까?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3천만 원짜리 약혼식 비용 오빠가 낸다며 나 쪽팔려서 못 살겠어. 어머님 도대체 돈 없는 거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강남 테헤랄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오피스텔.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지수가 무거운 발걸음을 집 안으로 옮겼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직원 100명을 거느린 벤처기업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졌지만 현관문을 여는 그녀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집 안에는 퀴퀴한 사람 냄새와 함께 TV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35세 남편 성훈이 늘어진 티셔츠 차림으로 누워 모바일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고 안방문은 활짝 열린 채 62세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상담원 양반 그게 무슨 소리야? 옆집 영희 엄마는 사은품으로 프라이팬 세트를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줘? 내가 이후 홈쇼핑에서 쓴 돈이 얼만데 사람 차별에 당장 팀장 바꾸라 그래. 팀장.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전쟁 같은 회의와 미팅을 치르고 돌아온 집은 쉴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였다. 인기척을 느낀 성훈이 누운 채로 고개만 까딱하며 아는 체를 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죽겠다. 밥 줘. 지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걸컥벌컥 마셨다. 당신 손 없어. 발 없어. 주방에 밥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내가 당신 밥 차려주려고 돈 버는 줄 알아? 아니 여자가 밖으로만 나돌더니 기가 세져가지고 남편이 배고프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당신 저번에 준 카드 한도 초과 떴더라. 내일 친구들이랑 라운딩 가야 되는데 쪽팔리게 그게 뭐야? 한도 좀 늘려놔. 성훈의 뻔뻔한 요구에 지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가 묵묵히 참아왔던 인내심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때 안방에서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나왔다. 그녀의 몸에는 지난달 지수의 카드로 긁은 신상 명품 원피스가 걸쳐져 있었다. 애미야 왔냐? 너 저번에 내가 말한 피부과 시술비 왜 입금 안 하냐? 김 여사는 며느리가 끊어줘서 울세라인지 뭔지 받고 10년은 젊어졌다는데. 너는 돈도 잘 버는 애가 시어머니 주름살은 안 보이냐? 어머니 집에 있는 화장품도 다 못 쓰셨잖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 어머니 치아 임플란트 하신다고 가져가신 2천만 원은요. 아니 그건 내 이빨 해넣은 거고 피부는 별개지. 돈 좀 번다고 유세는 아주 그냥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을 해요. 내가 내 아들 귀하게 키워서 너 같은 거한테 장가보낸 게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지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3년이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남자는 허우대만 멀쩡한 마마보이의 캥거루족이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로만 여겼다. 지수는 가방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던졌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성훈과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이혼냐? 너 미쳤냐? 피곤해서 헛소리가 나오나 본데 들어가서 잠이나 자. 헛소리 아니야.
나 더 이상 당신네 식구들 뒷바라지 못해. 아니 안해 내 피 같은 돈으로 당신들 호의호식하는 꼴 더는 못 보겠어. 이 집도 내 명의고 차도 내 명의야. 당장 몸만 나가.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삿대질을 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봤나. 감히 시어머니한테 협박을 해나가. 그래 나가라. 너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줄 아냐.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너보다 훨씬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자 줄 섰어. 그래요. 제발 그 줄 선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전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오늘부로 이 카드는 다 정지시킬 겁니다. 차도 내 명이니까 내일 당장 반납해요. 알았어. 지수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뒤에서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호텔로 거처를 옮긴 지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빠르게 진행했다. 남편의 유흥비 지출 내역,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 등 증거는 차고 넘쳤기에 소송은 지수의 압승으로 끝났다. 위자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갈라섰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수가 나가자 알터니가 빠졌다며 축제를 벌였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 드센년 나가니까 집안의 꽃이 피네. 우리 아들 이제 기죽지 말고 살아. 엄마가 중매쟁이 통해서 아주 기막힌 교수 하나 물색해뒀어. 정말이야? 엄마 그럼 30대 중반인데. 강남에서 크게 뷰티 사업을 한대 재산이 수백억이라더라. 너 좋다고 난리 났어. 사진 봐라. 아주 연예인 뺨치게 예쁘지 않냐. 우와 진짜 미인이네. 이런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역시 우리 엄마 능력 좋아. 그들이 말한 새 며느리 후보 민정이었다. 화려한 외모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사실 강남 바닥에서 소문난 꽃뱀이자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돈 냄새만 쫓는 무지한 모자의 눈에는 그녀가 구세주이자 로또로 보였다. 민정 역시 벤처기업 대표의 남편이었다는 성운의 배경만 보고 그가 알짜배기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접근했다. 오빠 나 오빠 같은 남자 처음이야. 듬직하고 남자답고 우리 오빠 골프 칠 때 폼이 아주 프로 선수 같더라. 정말 우리 민정이가 사람 돌 줄 아네. 전 와이프는 맨날 돈 타령만 하고 나를 무시했는데 역시 민정이는 달라. 오빠가 다 해줄게. 말만 해. 어머님 저 이번에 약혼식 호텔에서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다들 인플루언서라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리면 오빠 기 살려주는 거잖아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축의금 들어오면 다 낼게요. 일단 오빠가 결제해주면 안 될까요? 성훈과 시어머니는 민정의 말에 홀라당 넘어갔다. 전 며느리 지수에게 보란 듯이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자격지심도 한몫했다. 그들은 최고급 S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약혼식 겸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 소식은 김 비서를 통해 지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대표님 전 시댁 식구들 오늘 호텔에서 파티한다는데요. 그 김민정이라는 여자랑 약혼식도 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요. 아주 잘 됐네요. 그 사람들. 아직 내 가족 카드 들고 있죠. 해지 안 하고 놔두길 잘했네. 오늘이 디데이야. 김 비서, 지금 당장 카드사 전화해서 도난 분실 신고 접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근데 그분들 망신 좀 당하겠는데요. 망신으로 안 끝나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그 집안 탈탈 털러 들어간 거라고요. 팝콘이나 튀겨서 구경하죠 뭐. 드디어 파티 당일. S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다. 성우는 턱시도를 입고 거만하게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형형색색 한복을 입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민정은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흘렸다.
오빠 나 너무 행복해.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지 당연하지 민정아. 내 인생의 로또는 바로 너야자. 건배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서빙된 랍스터와 스테이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와인들이 테이블에 쌓여갔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사이 파티는 끝나갔고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정중하게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오늘 식대는 총 3,200만 원입니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우는 하객들과 민정이 보는 앞에서 폼을 잡으며 지갑을 열었다. 그가 꺼낸 카드는 이혼 전 지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쥐어줬던 한도가 없는 블랙 등급의 가족 카드였다. 자, 여기 일시불로 시원하게 긁어주시오.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지배인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삑 경쾌한 기계음 대신 불길한 비프음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성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보세요.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와이프가 준 카드란 말입니다. 전산상으로는 이혼한 배우자가 정지시킨 걸로 나옵니다만 지금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다른 카드를 주시겠습니까? 연 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집 부자 아니었어? 카드가 다 안 된데 3천만 원도 없나 봐. 사기 아니야? 밥 다 먹어놓고 돈 없다고 배째라네. 아이고, 망신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고 성우는 다급하게 민정을 쳐다보았다. 저기 민정아, 자기가 좀 먼저 계산해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지갑 정리를 안 해서 카드가 다 꼬였네. 나중에 바로 줄게. 응. 그 순간 민정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오빠를 외치던 사랑스러운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빈 껍데기다. 오빠, 나 지금 지갑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 지금 현금도 다 펀드에 묶여 있어서 당장 못 빼는데 어머님 혹시 현금 없으세요? 뭐야? 아니, 그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카드 한 장이 없어? 내가 가진 건 이 금반지뿐인데 이걸로라도 어떻게 안 되나? 지배인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다. 고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결제 안 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무전 취식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 팔자가 이게 뭐야? 그 독한 년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지수야, 지수야, 전화 좀 받아봐라.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민정이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저기 오빠, 어머님, 제가 화장실 가서 친구한테 돈 좀 빌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정은 뒤도 안 돌아보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물론 화장실이 아닌 호텔 출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에이, 재수없어. 부자인 줄 알고 공사 좀 치려고 했더니 빈털터리네. 그래도 시어머니 금고에 폐물 좀 있다니까 그거라도 챙겨야겠다.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야지. 호텔 로비의 한적한 카페. 선글라스를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자, 이제 일막이 끝났네. 멍청한 사람들아.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믿었던 그 새 며느리가 어떤 선물을 주고 가는지 기대해봐. 오늘 밤이 아주 길 거야. 지수의 독백과 함께 호텔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화려했던 S호텔의 밤은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타는 성훈과 시어머니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3,200만 원. 그 거액의 밥값을 내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다. 호텔 지배인은 냉정하게 무전취식 혐의로 신고했고 그들은 강남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었다. 형사과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평생 경찰서 문턱이라고는 밟아본 적 없던 그녀였다. 형사님, 저희가 돈을 떼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카드가 정지된 줄 몰랐다니까요. 제 전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 멀쩡한 사업가고요. 며느리 될 애는 수백억 자산가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조서를 꾸미던 형사가 피로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니, 아주머니 지금 며느리 되실 분이랑 연락도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아드님 신용 조회해보니까 신용 불량 직전이던데요. 사업가라면서요.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짓밟힌 지 오래였다. 그때였다.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오빠 어머님 고개를 든 성훈과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망간 줄 알았던 민정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형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죄송합니다. 형사님, 제가 급하게 현금을 융통하느라 좀 늦었어요. 여기 합의금이랑 식대 다 가져왔습니다. 민정이 가방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꺼내놓자 형사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사실 민정이 가져온 돈은 그녀가 사기를 치기 위해 준비해둔 공작금의 일부이자 호텔 로비에서 나오자마자 급하게 전당포에 맡긴 자신의 가방과 시계 판 돈이었다. 하지만 이 멍청한 모자의 눈에는 그녀가 구세주이자 천사로 보였다. 경찰서를 나온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민정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아이고, 내 새끼, 나는 내가 도망간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지수, 그녀는 독하게 우리를 유치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목돈을 들고 와서 구해주고.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이번이 마지막 한탕이었다. 이 집안에 남은 마지막 골수까지 빨아먹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 지수 씨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협박? 네, 오늘 호텔에서 카드 정지된 거. 그거 우연 아니에요. 지수 씨가 제 사업 자금줄을 다 막아버렸어요. 제가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질투가 나서 금융권에 손을 썼나 봐요. 제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요. 오늘 가져온 돈도 제 친구들한테 겨우 빌린 거예요. 성훈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뭐야, 그 여자가 진짜 미쳤나? 왜 죄 없는 너한테까지 행패야. 와, 진짜 소름 끼친다. 그래서 아까 내 카드도 안 됐던 거야? 맞아. 오빠, 나 지금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어서 큰일이야.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이 있는다. 이거 못 막으면 나 부도나. 그럼 오빠랑 결혼도 못하고 나 감옥 가야 돼. 민정의 말에 시어머니와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정이 감옥에 가면 밥줄이 끊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아니, 부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얼마가 필요한데. 급한 불만 끄면 돼요. 1억 정도만 있으면 계좌 풀고 다시 자금 돌릴 수 있어요. 어머님, 저 100억 들어올 거 있거든요. 그것만 들어오면 어머님 이 낡은 아파트 팔고 제가 봐둔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모실게요. 진짜예요. 펜트하우스. 그 단어 하나에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1억만 투자하면 100억이 생기고 펜트하우스가 생긴다는데 사리 분별이 될 리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던 십장생도 그림 액자를 떼어냈다.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엄마, 거기 금고가 있었어? 나 몰랐는데. 조용히 해라. 이건 내가 평생 니네 아버지 몰래, 니 마누라 몰래 모은 내 노후 자금이야. 죽을 때까지 안 꺼내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 띠리릭. 육중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와 금거북이, 금목걸이,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이거 다 합치면 한 7천만 원은 될 거다. 여기 통장에는 내 보험 해약한 돈 들어있고, 이건 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까지 다 모은 거야, 어머님. 민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노인네가 아주 알뜰하게도 챙겨놨어. 근데 3천이 모자라네. 성훈아, 너는 뭐 없냐? 나는 가진 거 없지. 다 지수카드로 썼는데. 아, 맞다. 대부업체. 성훈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평소 스팸 문자로만 취급하던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직업도 없고 신용도 안 좋지만 집 담보가 아닌 고금리 급전 대출은 가능했다. 물론 이자는 살인적이었지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여보세요. 저 지금 3천만 원 바로 입금되나요? 내내 이자 30%요? 상관없어요. 다음 달에 갚을 수 있어요. 내 제명의 핸드폰 맞고요. 그렇게 1시간 만에 시어머니의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성훈이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채 빚 1억 원이 현금과 금부치 형태로 쇼핑백에 담겼다. 민정은 그 무거운 쇼핑백을 받아들고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저 진짜 감동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입금 처리하고 올게요. 계좌 풀리자마자 바로 2배로 갚을게요. 그래. 어서 다녀와라.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올 때 맛있는 거 사오고. 민정아, 사랑해. 빨리 와. 민정은 성훈과 시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기곤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멍청한 것들. 100억은 무슨 펜트하우스 좋아하네. 감옥이나 가라. 그녀는 1층에 내려 택시를 잡지 않고 미리 대기시켜 둔 렌터카에 올라탔다. 그리고 핸드폰 유심칩을 빼서 창밖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민정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건 텅 빈 금고와 감당할 수 없는 사채 빚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 지수의 사무실. 지수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대표님, 시어머니와 전 남편 명의로 된 계좌 내역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 인출된 기록도 확인했고요. 아마 사기꾼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예상대로네요. 끝까지 멍청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 여자 지금쯤 공항 가고 있겠네요. 내 출국 금지 신청은 해뒀지만 잡는 건 경찰 몫이고요. 저희는 이제 2단계 들어갈까요? 네, 진행하세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물었다. 전 남편분 징역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법인카드를 10년 동안 가족이 돌렸으면서 쓴 돈이 5억이 넘어요. 거기다 회사 차량 무단 사용에 접대비 명목으로 룸살롱 다닌 것까지 합치면 초범이라 해도 집행유예는 힘들 겁니다.
실형 살아야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시댁 아파트. 성훈과 시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은행에 갔다던 민정은 밤새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엄마 쟤 왜 전화가 안 되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교통사고라도 났나? 에이 설마 아닐 거다. 은행 업무가 늦어지나 보지 아니면 그 독한 지수년이 또 회방을 놓는 걸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00억이 어디 쉬운 돈이냐. 불안감은 점점 커져 공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왔다 왔어. 민정이 왔나 보다. 성훈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시어머니도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뒤따라 나갔다. 민정아, 왜 이제 왔어? 성훈이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정이 아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 그리고 그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지수였다. 지수 네가 여긴 왜? 지수 옆에 있던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김성훈 씨 맞으시죠? 네. 네, 맞는데요. 왜? 김성훈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박말자 씨도 참고인 겸 공범으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나 형사가 성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횡령이라니. 내가 무슨 횡령을 했다고. 성훈이 발버둥 쳤지만 형사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본인 전처 회사법인 카드로 10년 동안 5억 8천만 원 쓰셨죠? 그거 회사 공금입니다.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인 거 모르셨습니까? 증거는 여기 이분이 다 제출하셨습니다. 성훈과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쳐다보았다.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경고했잖아. 카드 내역 다 가지고 있다고. 이혼 도장 찍을 때 내가 봐준 건데. 당신들이 복을 걷어찼어. 지수야,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가족이었잖아.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민정이는? 민정이 올 때 됐는데 걔 오면 너 큰 코 다친다. 지수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어머니 아직도 꿈속에 사시네요. 김민정 그 여자 사기 전과 오범이에요. 지금쯤 비행기 타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도망갔을 거요. 어머니 금고에 있던 거 다 털어서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어젯밤 자신의 손으로 건네준 그 쇼핑백. 내 노후 자금, 내 생명줄, 내 금부치들. 안 돼, 내 돈. 내 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시어머니를 보며 성훈이 울부짖었다. 엄마 정신 차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이래? 사람? 그래, 난 사람이지. 근데 너희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한테는 거머리였고 기생충이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감옥 가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빚 갚으려면 출소해서도 막노동은 해야겠지만 지수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연행하세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성훈의 절규와 바닥에 쓰러져 꺽꺽거리는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웠다. 지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핸드폰을 꺼냈다. 김비서 네 처리했어요. 이제 회사로 갈게요. 오늘 이사회 소집하세요. 주주들에게 설명해야죠. 횡령범 잡아서 회사 재정 건전해졌다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수의 모습이 사라졌다. 남겨진 건 열린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텅 빈 금고와
나뒹구는 십장생도 액자뿐이었다.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는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서울 구치소의 아침은 밖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다. 1.5평 남짓한 독방, 그 좁은 공간에 갇힌 시어머니 박말자는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떴다. 평생을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구치소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딱딱한 바닥,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바로 밥이었다. 배식구로 플라스틱 식판이 밀려 들어왔다. 식은 밥덩이와 멀건 콩나물국, 그리고 깍두기 몇 개가 전부였다. 아이고,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에서 랍스터를 씹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꼴이야. 박말자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통곡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의 차가운 경고뿐이었다. 604번 조용히 해밥 안 먹을 거면 내놔. 박말자는 서러움에 북받쳐 가슴을 쳤다. 배가 고팠다. 지수가 차려주던 따뜻한 갈비찜, 갓 지은 쌀밥, 제철 과일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는 종이었고 자기는 여왕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여왕의 왕관이 며느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쇠창살 아니었다. 옆방에 수감된 아들 성훈의 처지는 더 비참했다. 곱게 자란 도련님이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그는 거친 수감자들 사이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 어이 신입 설거지 안 하냐 빠져가지고 사장님 소리 듣다가 오니까 여기가 호텔 같지? 아 아닙니다. 형님 제가 지금 할게요. 성우는 눈물을 삼키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손마디가 터지고 붉어졌다. 지수와 살 때는 설거지는커녕 물도 지수가 떠다 바쳤었다. 지수의 잔소리가, 지수의 한숨이 사실은 자신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마지막 애정이었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꺼내줘.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모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법정 안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방청석 맨 앞줄, 그곳에 지수가 앉아 있었다. 지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죄인석에 앉은 두 사람을 압도했다. 시어머니는 지수를 보자마자 쇠창살을 붙잡듯 피고인석 난간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지수야,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들어서 그랬어. 합의 좀 해주라. 응. 너 돈 많잖아. 그깟 5억 내가 나가서 파출부를 해서라도 갚을게. 성훈도 옆에서 질질 짜며 거들었다. 여보 지수야 나 감옥 못 살아.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한 번만 봐줘. 내가 평생 너 발 닦아주며 살게. 지수는 그들의 추태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동정심이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법대로 하세요. 죗값 치르는 게 그나마 사람 되는 길입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피고인이 들어왔다.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들어오는 여자, 바로 민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장은 다 지워져 기미가 드러났고 명품 드레스 대신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다. 민정아. 성훈이 반가움 반 분노 반으로 소리쳤다. 너 2년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돈 내놔. 네가 100억 있다며. 민정은 성훈을 비웃듯 쳐다보았다. 병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100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통장에 100원도 없다.
니네 엄마 금부치? 그거 도박 빚 갚는데 다 썼어. 뭐라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민정은 상습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인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소지품에서는 피해자 박말자의 금품을 처분한 현금이 발견되었으나 대부분은 이미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송금된 상태였습니다. 검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내 돈, 내 노후 자금, 다 도박으로 날렸다고?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시어머니가 민정에게 달려들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민정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아줌마 탓을 하세요. 누가 그렇게 멍청하래. 며느리 등골 빼먹고 사는 주제에 펜트하우스 욕심은 왜 부려? 당신들이 너무 쉬워서 내가 사기칠 맛도 안 났다. 민정의 독설은 시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지수를 스스로 내쫓고 썩은 동아줄인 민정을 잡은 건 바로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으니까.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주문 피고인 김성우는 징역 3년, 피고인 박말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 김민정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 5년에 처한다.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은 별도로 진행한다. 땅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비명을 질렀다. 안 돼. 3년이라니. 내 돈 돌려줘. 억울해. 민정조차 5년이라는 형량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피고인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다시는 보지 말자는 내 인생에서 당신들을 깨끗하게 도려냈다는 승리의 인사였다. 잘 가세요. 내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몇 개월 뒤 지수의 회사는 더욱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횡령금을 회수한 돈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 한부모 가정자립지원재단을 설립했다. 기공식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대표님 힘든 일을 겪으시고도 이렇게 기부에 앞장서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수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니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는 한강이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바람이 시원했다. 핸드폰을 켜니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다는 알림이 떴다. 보나 마나 성훈이나 시어머니가 보낸 반성문일 것이다. 영치금 좀 넣어달라는 구질구질한 부탁이 적혀 있겠지. 지수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내 인생에 너희는 없어. 영원히.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 차가운 감옥에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와인 맛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지. 지수는 빈잔을 채우며 스스로에게 건배했다. 수고했어, 지수야.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자리엔 설렘과 희망만이 가득 차올랐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